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지혜 씨입니다. 네, 양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어요. 출신만 유튜버. 출신만 아직 안 됐어요. 유튜버 우리 심으뜸 씨.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네. 유튜브 채널 힙으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으뜸 씨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 비결이 좀 오늘 좀 사람들한테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랑 행복한 척하는 사람 구분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으뜸 씨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감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의 감정에 되게 충실한 편이고 이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되게 잘 느끼고 자주 느끼려고 하고 365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혼은 좀 어떻게 보면 나이에 비해 빨리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안 했었던가요? 염려는 했죠. 왜냐면 일이 혹시 끊기지 않을까? 뭔가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미지가 바뀌진 않을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결혼할 상대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결정을 했고, 결혼 전에는 행복하면서 불안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제 인생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모든 다방면에서 안정감이 갖춰지면서 그 행복함에 좀 약간 절정이 찍힌 것 같긴 해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으뜸 씨는 좀 신중하고 좀 고려를 많이 하긴 하는 편이죠? 신중하긴 하지만 누구보다 결단력과 추진력이 빠른 편에 속하기도 해요. 그럼 내가 결정을 했는데 내 기대보다는 별로였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그럴 없다. 수도 있지. 긍정적으로. 근데 이거는 괜찮죠? 사안에 따라 좀 다르죠. 왜냐하면 후회라는 걸 해야 자기 반성과 자아 성찰이. 자성찰. 나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가 표면적으로 보거나 짧게 보면 되게 좋은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거를 길게 봤을 때 자기를 좀 더 돌아볼 기회를 스스로 놓치거나 그럴 시도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꽤나 크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막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완벽해지면서 로봇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부족한 제가 좋아요. 왜냐면 저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완벽하면서도 딱 그 제 전문성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 이외의 일상적인 생활에서까지 이 모습을 연장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모질라더라도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만 안 끼친다면 이대로가 좋은데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첫째는 본인이 뭔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하나는 가본 적 없는 길이잖아요. 네. 가본 적 없는 길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고, 나는 그러면 웬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두렵거나 싫거나 좀 더 부족한 내가 나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는 본인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다음에 일할 때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일하지 않을 때는 날 좀 놓고 싶다. 그건 혼자 살아야죠. 그냥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죠. 혼자 닥쳐서 나는 괜찮았는데 사실 옆에 있는 사람 계속 신경 쓰이고 뭔가 마음이 안 좋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근데 으뜸 씨랑 만나서 얘기하고 또 이렇게 촬영하고 하면서 또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 저는 으뜸 씨가 컨텐츠에서 굉장히 매력을 발산할 수 있었던 이유도 크게 필터링 걸치지 않고 그때 나오는 그 얘기들, 행동들이 사실은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난 그래도 이거면 돼라는 기본 마인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 친구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해져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 기준이 계속 하쉬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계속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면서 자꾸 스스로 자기를 작아지게 만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수용이라는 게 필요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으뜸 씨가 갖고 있는 이런 마인드가 성장을 저해하고 성숙을 방해하는 요인도 될 수 있겠지만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남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관적인 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일할 때 쓰라고요. 그래도 자기 단점과 장점을 좀 명확히 아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인정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남편분이랑 계속 같이 잘 살아가는 비결인 것 같아요. 으뜸 씨가 그랬잖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하고 행복한 척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냐? 네.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진짜로 행복함을 제가 느끼면서 만족하며 사는데
뭐 인스타그램이나 보여지는 온라인의 모습에서는 행복한 것만 사람들이 올리는데 그치. 제가 실제로 그 인물을 만났을 때는 그거와 다른 이질적인 걸 너무 느낄 때마다 제가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한 척보다는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행복한 척을 한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안 행복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SNS의 특성상 나는 남들이 날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자아의 한 부분을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거든요. SNS 상의 나하고 현실 세계 나와의 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진짜 어떤 게 난지 자기 스스로도 헷갈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행복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커요. 행복은 목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어느 집에 살아야 되고 무슨 차를 타야 되고 소위 SNS에 깔려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행복의 목표가 되는 순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도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나요? 많죠. 진짜요? 안 돼요. 으뜸 씨는 어떨 때 행복해요? 저요 오빠랑 일 끝나고 남선이랑 손잡고 셋이서 산책할 때요. 하루에 노곤함이 풀릴 때 아니면 제가 또 온전히 저랑 제 몸에 집중해서 운동할 때 그리고 남산에 갈 때 저는 자꾸 제가 행복해지려고 떠나요. 비즈니스적인 곳에서 일일이 지금 전 다 행복해요. 가정 자체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자꾸 즐기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 감정이라는 게 가지고 태어나는 감정은 사실은 좋고 싫고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감정이 경험을 통해서 자라면서 이제 분화가 되고, 즉 감정이라는 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감정인데 기쁜 건지 즐거운 건지 행복한 건지 경험들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감정이 왔을 때 행복이구나. 그리고 그 감정이 내가 좋다 그러면 그 감정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 감정이 분화가 안 된 분들도 꽤나 많고요. 그냥 기분 어때요? 그럼 좋아요. 기분 어때요? 싫어요. 로봇 같은데? 행복이라는 거는 정말 소소한 순간순간에 느낄 수 있는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지한 가치를 딱 주는 순간 이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이 왔는데도 행복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확행, 욜로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원래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단어가 유행어로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척을 하는 거를 배워버린 것 같아서 한편으로 되게 속상하게 그런 단어들을 봤어요. 중요한 얘기 해준 것 같아요. 으뜸 씨가 이제 목표 달성하는 게 우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경험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채워가는 그 느낌 자체에 대해서 으뜸 씨는 계속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심으뜸의 어떤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 이제 채널 운영하면서 네. 인스타도 하시고 하는데 네. 악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악플 그치. 있죠? 왜냐면 저희 채널에도 악플이 네. 있거든요. 그냥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고 하는지 멘탈 비결이 일단 저를 응원하고 좋은 댓글을 달아주는 그 사람들만 신경 쓰기에도 저의 시간은 부족해서 악플을 보는 순간 1초도 걸리지 않고 삭제하고 차단을 하는 습관이 이미 2014년부터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숙달이 돼서 이걸로 큰 상처가 되지 않는데 때로는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정신적으로 할 일이 많아서 컨디션이 부족할 생리전에 갑자기 댓글을 봤어요. 뭐 어쩌자고 막 제가 막 진짜 죽일 듯이 달려들려고 댓글을 쓰려고 하는 순간 신랑이 나타나서 그만.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생리전이고 하는 일이 많고 졸릴 때는 댓글을 안 봐요. 제가 에너지가 넘칠 때 네. 쳐내야지 하면은 일도 아니에요. 오랜만에 이제 으뜸 씨 결혼하고 오랜만에 만났었는데, 근데 얘기하던 중에 ADHD가 가능성이 좀 저는 느껴져서, 예, 본인은 굉장히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친구거든요. 뭔가 물어보면 물음에 대한 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걸 바로 물어보고 나서,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어봐요. 네. ADHD가 이제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고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옛날엔 병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냥 애가 좀 나댄다, 산만하다, 시끄럽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듣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현대사회에 오면서 이거는 이제 장애로 분류를 한 건데, 사실 장애까지는 아니고요. 본인이 좀 불편하고 힘들 뿐이지. 저 안 불편해요. 알았어요. 주변 사람도 불편해서 그래요. 근데 요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주의력 결핍. 주의력 결핍 같은 경우가 이제 으뜸 씨의 특징 중에서 주변 사물을 제대로 안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다치고 아니면 물건 같은 거 자꾸 잃어버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과잉행동. 과잉행동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못 있고 동작 하나하나가 되게 큰 친구들 있잖아요. 가만히 못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해당돼요? 굉장히 좀 커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충동성이에요. 이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대답을 안 듣고 자꾸 질문하는 거는 머릿속에 떠오른 이 생각을 나는 까먹을까 봐 마음이 급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하게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대화 중에 대화는 이미 일로 흘러가고 있는 내 머릿속에서 혼자 딴 생각하다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서 사후정 소리도 자주 듣거나 대화의 맥을 끊는다는 얘기 듣거나 너 왜 딴소리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듣는 친구들이거든요. 신랑이 그래서 좀 힘들어요. 네. 아까 얘기했죠? 주변 사람 힘들다고. 그 설문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네. 성인형 ADHD 설문인데 어떤 일에 어려운 부분은 끝내놓고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아주 안 그러면 빵점, 많이 그런 것 같으면 4점. 3점? 오케이.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시무뜸일 때랑 일할 때 시무뜸이랑 너무 이 프로페셔널하고 너무 모질란 게 좀 갭이 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평소를 생각해봐. 일상생활로. 일상생활에서 하면 4죠. 오케이.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3. 골치 아픈 일은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몇 점이죠? 4. 네. 오래 앉아 있을 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꼼지락거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4. 4점. 미팅할 때 신랑한테 혼나요.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혹은 멈출 수 없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몇 점이죠? 4. 3, 4, 3, 4, 22. 4, 4. 12요. 처음 세 문항은 2점 이상, 그 아래 세 문항은 3점 이상인 경우가 4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은 이제 ADHD의 가능성이 높다. 으뜸씨 다 해당된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ADHD는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을 하거나 대인 관계에 큰 지장이 없고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다. 없는 거 맞죠? 네.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제 유튜브에서든 어디서든 항상 이런 에너지를 좋게 나눠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게 가식적이나 되게 의도와 다르게 비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 마음이나 에너지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한테. 오늘 행복 얘기를 했는데 곰돌이 푸에 나온 얘기죠. 음. 항상 행복할 수는 없어도 하루에 행복한 순간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으뜸씨와 함께한 양보로 정신 세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